한국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25년간 살아온 한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지낼수록 한국인들이 신기한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한글을 배울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든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던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1998년의 선선한 가을 아침이었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와는 다른 공기 냄새가 났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나이 32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토론토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저는 항상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것 외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친구가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1997년 말 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젊은 사업가였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한국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소위 IMF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로 국가가 자금난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수년간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빠르고 강하게 닥쳤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원화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무너지지 않고 전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단합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블록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모두 작은 소포와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친근해 보이는 한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국을 돕기 위해 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제로 귀중품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발전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저에게 작은 금반지 한 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결혼반지였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이 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거든요. 줄을 따라 걷다 보니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소중한 갑오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새로 산 결혼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은 금시계와 커프스 단추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금 목걸이를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가락으로 만져본 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국을 돕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주저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보석, 동전, 메달 등 금으로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부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인들은 227톤이 넘는 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무게입니다. 정부는 이 금을 모두 가져가서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은 한국이 빚을 갚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단합과 희생의 행동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소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한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돼지 저금통을 뜯어 기부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친해진 한국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이 여사님이 가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는 외식을 중단했어요. 지금은
모든 식사를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돈을 절약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남편인 이 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카풀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가스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들의 태도는 제가 만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힘든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MF 위기는 대한민국을 찢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국민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거대한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사업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개인 소유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나라를 보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과 위기에 대한 단합된 대응은 한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힘을 합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대한민국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었고 저는 그 빠른 성장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날 저녁 한강변을 걷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고 있었죠. 강은 작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강 양쪽에는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창문은 석영을 반사하여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이곳이 제가 들었던 한국의 과거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빈 들판이나 작은 목조 주택이 전부였을 겁니다. 지금은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번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산책에는 제 친구 김 씨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현지 사업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제게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아주 다른 한국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는 1960년대에 서울에 오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옷 한 벌과 큰 꿈만 가진 가난한 농부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청년 김 씨의 아버지가 아직 전쟁에서 복구 중이던 서울에 도착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김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노점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수레를 밀고 다니며 국수를 만들어 팔았죠.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무거운 수레를 밀며 혼잡한 거리를 누비며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국수 익는 냄새와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아버지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루 종일 걷느라 발이 아프고 카트를 밀느라 팔이 아팠죠.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늘 국수 한 그릇이 나라를 재건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김 씨의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은 마술처럼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걸으면서 주변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거리, 북적이는 상점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죠. 이야기를 이어가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에서 단 2세대 만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마이클 씨라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일어섭니다.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서 한강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한강의 기적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놀라운 나라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김 씨의 아버지와 그의 국수 수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다른 모든 한국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한국의 놀라운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건물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이 교훈을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인의 정신에서 항상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인 나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업부터 소규모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혁신의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험은 한국의 혁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서울 디지털 지구의 한 소규모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반짝이는 창문이 있는 높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왁자지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와 기기로 가득 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줄여서 AI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꽤 놀라운 기술이고 이 젊은 한국인들이 바로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인 지수라는 여성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영어가 아닌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코딩할 때 한글을 사용합니다. 라고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알파벳인데 컴퓨터 코딩처럼 현대적인 일에 한글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의 당황스러움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책이나 편지를 쓰는 데만 쓰이는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매우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에 딱 맞아요. 컴퓨터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전통적인 것을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메인 컴퓨터를 보여주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숨소리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컴퓨터가 제때 모든 것을 저장하지 못하면 몇 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황하는 대신 팀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이용해 서버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원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자체 배터리가 있는 특수 컴퓨터로 이동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중요한 업무 자료를 모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팀은 일이 잘못되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함께 일했습니다. 몇 년 전 IMF 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1시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자리에 모여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정전으로부터 업무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백업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업무 방식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로 구성된 이 작은 팀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이 한국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가 끊임없이 재건되고 개선되는 모습에서 그 정신을 보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려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타트업 방문을 통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단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전국의 사무실과 연구실, 작업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던 바로 그 정신이 이제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의 선두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의 작은 팀이 이런 창의성과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살던 곳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달라서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언어, 음식, 사람들의 행동 방식 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이었어요. 제 고향인 캐나다에서는 우리도 우서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온 나라가 노인들을 소중한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지하철을 탔던 날이 기억나요. 정말 붐볐는데 운 좋게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전철에 탔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해 보였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자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식당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손님이 음식을 자르거나 물건을 짚는 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공원에서는 손자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밀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대가족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다툼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 세대 간의 사랑과 존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친구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의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어요. 민수의 아이들이 증조할머니를 도와 식탁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할머니가 가장 좋은 자리와 가장 푹신한 쿠션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모두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조언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국민 건강을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의료비는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필요할 때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느 겨울에 몸이 아팠을 때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병원에 가는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구서를 받았는데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0년 전 세계에 큰 질병이 퍼졌을 때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공동체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회가 가장 약한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죠. 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생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도 변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매운 김치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주변 사람들,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한 할아버지가 힘겹게 식료품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었고 기꺼이 돕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은 큰 제스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상대방의 안부를 살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이 서로의 자녀를 살피는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는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배려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지원, 의료 시스템 등 이 모든 것이 모여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은 친절, 존중, 공동체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교훈들은 제가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닐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앉아 25년 동안 고향이라 불렀던 도시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젊은 사업가로서 처음 한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거리는 붐비고 간판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었고 노점상들이 풍기는 냄새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길을 잃고 약간 두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와 가능성을 느꼈죠. 이제 출국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한국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함께 일하는 것의 힘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이 나라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장신구를 포기하고 불평 없이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발전을 돕고 싶어서 한 일이었죠. 저는 이 단결력을 항상 기억하고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는 운동선수 등 모든 곳에서 이러한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 덕분에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에 대한 공경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을 극진히 대접하고 공경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위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도 많습니다. 이러한 나이와 경험에 대한 존중은 서양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서울에서는 현대식 고층 빌딩 바로 옆에 고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전통 음식과 축제를 즐기죠. 과거의 당점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혁신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또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한국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부터 멋진 기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환대와 친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말도 통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어요.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게 도와주기도 했죠. 이런 따뜻함과 친근함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짐을 싸고 창밖으로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맛있는 음식,
효율적인 지하철, 아름다운 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멋진 사람들 등 한국의 많은 것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고국의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방문이나 거주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특히 영감을 얻고자 하는 노년층에게 꼭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단결하며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인생의 이 장을 마감하면서 저는 한국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5년간의 교훈과 경험, 추억에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이름만 평온할 뿐 그 정신은 강하고 활기찹니다. 그 정신은 제가 어디를 가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